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한일 3국 외교 장관들이 오늘 회담을 갖고 북미 협상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중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판문점에선 10여 년 만에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일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용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글쎄요,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 있었던 중요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 곧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 그리고 강경화 외무장관과 함께 공동 회담을 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와가지고 두 외교 장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회담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이죠. 어떤 회담, 왜냐하면 실제 공개된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성명 내용과 성명 끝난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문답 그것뿐이거든요. 물론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단독 회담이라든지 확대 회담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또 이 도보 함께 산책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든지,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말씀하지 말라고 논의하지 말자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잘된 것이다, 아직은 미흡하다, 걱정이다, 우려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이었고 역사적인 회담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조만간에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비핵화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이어질 후속 조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공조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딱 가슴에 딱 와닿는 것은 CVID에 대한 표현은 집어넣는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라고 의지를 재확인한 점. 이 점은 참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 네. 그렇죠? 예. 고문님도 말씀,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로 여러 가지 평가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공동 성명 내용만 보면 너무 소락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우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무부 장관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동안도 지난 시간 동안에 이 한미일 3국이 강고한 그런 어떤 연대 또는 협력하에서 이번에 이 비핵화의 이 정상회담까지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추진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뭐 한국 그리고 일본, 나아가서는 내일 또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왕이 부장도 만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에 조선중앙TV가 방영했던 화면의 일부를 보고 계십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외신을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영상을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저희들이 못 보던 부분도 좀 몇 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잠시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저희들이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아까 우리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빨리 진행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한 직후에는 기자들에게 CVID가 빠진 하부면, 특히 이제 검증 가능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빠졌느냐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니다. 거기 공동성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한을 직접 저렇게까지 2년 반.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CVID의 부분에서 해석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자들의 입장은 이거 좀 아쉽다는 거고 이거 계속 질문하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가장 입장이 난처한 분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6.12 회담 직전까지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선이 CVID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와 성김 두 사람이 통일각에서 6번 만나고 현지에서 3번 만나고 밤늦게까지 만나고 그렇게 많이 만났던 것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다, 안 된다, 넣어야 된다, 안 된다.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넣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넣지를 못했으니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저도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에 보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붙은 수사 하나를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후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일본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에서도 CVID는 당초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전략 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대등한 협상을 진행했다. 따라서 북한이 4월 20일 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노력에 동참한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도 핵군축 노력의 일환이고 따라서 이번 회담도 북한은 핵군축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해서 전략무기의 전개 이런 모든 것들을 엮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빨리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는 뭐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고 북한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폼페이오 장관이 말씀한 대로 적어도 2년 반 내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제사회가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CVID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2년 반이 비핵화의 완료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내용 중에는 주요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비핵화가 무엇인지 정말 말하는 거는 CVID, VI 이래가 돼야 되는데 주요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후퇴한 그런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본인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비핵화를 할 거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2, 3주 안에 뭔가를 선행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뭐 분석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 한반도 비핵화는 원래 처음부터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할 때도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나왔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고 그것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한이라는 그 안에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북한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원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원산 갈마지구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그런 것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핵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것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따라서 2, 3주 내에 지금 북한이 그동안 했던 이 핵실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부터 시작했던 것을 또 다른 미사일 엔진 파괴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조치를 좀 취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 미사일 엔진 시설 파괴가 2, 3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것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한미연합훈련 이것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저는 또 다른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런 또 후속 조치들이 상호 맞물리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네. 조선중앙TV 12일 날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 서방 외교대 첫 데뷔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11일 날 밤에는 사실상 깜짝 시내 투어까지 했었습니다. 잠시 전에 시내로 들어가는 장면, 그 싱가포르 외교장관하고 그 교육부 장관이 안내하는 그런 장면을 잠시 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북한 매체들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신속히 또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려는 뭐 평양 시민들이 지하철역 신코너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북미회담 비용이 160억 원이었는데 홍보 효과가 6,2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익을 본 곳이 싱가포르 정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북한 그 매체들의 반응,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그 북미 정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독특한 이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통상 김정은의 이 동정 같은 경우는 다 종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편집을 해서 영화 형식으로 내보내고 그런 것이 그동안 보여왔던 북한의 어떤 보도 행태라고 본다면 이번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도착하자마자 관련된 동정들이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근본 의도가 무엇일까? 결국 뭐 북한은 선전선동을 가지고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놀라운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에 따라서 결국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과 대등한 위치, 이제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배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핵을 폐기한다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직도 그런 가시적인 그런 의지가 있다면 CVID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명문화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북한의 저런 행태, 북한 주민들은 아마 이중적일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은 철천지 원수고 물리쳐야 할 악마고 이런 걸로 교육을 받았던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저기 지도자께서 너무 빨리 저렇게 미국 가까이 가시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의구심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자 이제는 지도자 동지께서 저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제재도 해제되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예. 아마 이런 기대감이 아마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뽕 배우분께서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귀국 이후에 트위터에 다시 한번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가 진지하게 협상을 하는 한 5억 게임을 중단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 이게 비용 문제가 꼭 뒤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저기 내부에서도 좀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 의사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은 이거는 이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고 또 국방 라인에서 좀 다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미연합 훈련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 국민에 대한 용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용이죠. 미국 국민에 대해서는 가장 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 문제. 그래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한미연합 훈련의 중단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용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 전문가들은 미래 핵이라고 하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미래 핵에 대한 폐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단을 가시적인 조치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핵까지도 폐기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영변에 있는 원자 시설을 이제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건데요. 그런 걸 추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동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북한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로 해놓고 맥스 선대 같은 것을 하느냐? 그러면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못 나간다.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후속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한미연합의 중단이라는 이 내용은 예.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비핵화를 추동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모든 훈련을 다 중단을 시키고 없애라는 뜻이냐? 아니다. 뭐 일부 대규모 훈련만을 말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제 8월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북한식 표현을 썼거든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미연합연습은요,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 억제력을 통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연습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거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건 한미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북한이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늘 얘기를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걸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참 우려할 만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연합연습을 비용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 한미동맹이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새롭게 우려의 대목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자, 이제 북한이 사실 CBID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전문가들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만 폐쇄한 것이고 미사일 발사장은 할지 안 할지 아직 말만 한 것이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 어디서 어떻게 할지 예. 실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런 조치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요구와 그 뒤에서 조정한 중국의 요구를 그들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쌍중단이 예, 받아 쌍중단. 떨어진 거죠. 예,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핵 문제는 아직 안개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한미연합연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조치는 결국은 주한미군이 있어도 한미연합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연합억제력을 발휘한다는 건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래도 폼페이오 장관이 왔고 한미 국방당국 간의 논의가 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청와대가 발표하실 때 미국 대통령의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전 그것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한미연합에서는 한미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한미가 협의한 상태에서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진위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점이 예. 아마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닐까 보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초기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마침 오늘 판문점에서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수석 대표들 본격적인 회담 시작에 앞서서 덕담을 좀 주고받았는데 글쎄 오늘 회담에 그 한미연합 훈련이랄지 이런 민감한 얘기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이 회담이 끝나면 언론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담에 앞서 두 수석 대표가 한 얘기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지난주가 이제 절기상 이제 망종이었습니다. 아마 이 농사 일정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바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곡식의 종자를 뿌려서 이제 가을의 수확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인데 또 나름대로 그 시기에 우리 그 남북의 군사 당국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런 그 회담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남 군부가 이렇게 어렵사니 마주 앉았는데 북남 수뇌분들께서 심으신 소나무처럼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북남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서 자기 처지를 굽히지 말자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게 됩니다. 판문점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회담 정신은 소나무 정신으로 회담 속도는 말리마 속도로 회담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 원칙에서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남북 장성급 회담 10년 6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그만큼 어렵게 만난 자리인데요. 오늘도 뭐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들이 만나는 그런 회담 일정도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저희도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북미 고위급 접촉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체육회담 남과 북은 또 적십자회담도 이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스케줄이 팍팍하게 짜여 있습니다. 7월 달 그리고 또 9월 달이 중요한 시기도 있고요. 이런 일정 속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게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방향을 그 부분만 좀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좀 이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후속 회담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여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후속 회담에서 정말 CVID와 같은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이 회담 결과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간의 소통, 신뢰에 기초한 동맹, 억제 이걸 확실하게 하고요. 예. 지금은 회담을 두 번 큰 회담들을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또 합의문들이 나왔지만 행동으로 옮겨진 건 풍계리 핵실험장 문 닫은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 대비태세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사실 남한보다도 모든 면에서 열악하거든요. 예. 경제력에서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도 40배 이상 강하고요. 그리고 사실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북한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재래식 군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예. 북한을 세계의 정상국가로 나아가서는 남북 협력과 평화 번영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드디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을 도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예, 예. 협상의 예술이라는 책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미연합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은 오늘의 이 북한 문제, 나아서 예. 북한의 핵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이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